문화라는 건 우리가 이해할 수 있잖아요. 왜? 문화는 한국 문화, 그다음에 유럽 문화, 일본 문화. 그러면 그게 문화는 이해를 하겠는데 과학문화는 과연 뭔가? 정의를 내리기를 과학기술 바탕으로 하는 생활 양식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과학문화가 왜 필요하냐? 그러면 과학문화가 없이는 과학자들만의 엘리트 문화로부터 대중문화로의 그 이전, 그게 이게 안 되기 때문에 그런 필요하다는 얘기를 갖다가 이 전문가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최연구 박사님 같은 경우에도 이게 과학이 문화가 되지 않으면은 과학자들끼리 집단의 관심사로 끝난다 이런 얘기하고, 과학자는 여러 가지 우리 일상생활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결국은 과거의 성과들을 바탕으로 인간과 세계를 이해하고 사회 전체를 선도하는 역할을 하는데 과학문화가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또 그러면 과학의 주체가 뭐냐면 과학자가 있고 이걸 전달해서 하는 사람이 또 과학 커뮤니케이터라는 게 있어요. 과학 커뮤니케이터가 또 역할이 있는 거죠. 그건 뭐냐면 이걸 재생산해서 사람한테 전달하는 거, 소통하는 거, 이해를 돕는 사람, 해석하는 사람, 뭐 이런 역할, 여러 가지 조력하는 이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 커뮤니케이터가 또 필요한 거죠. 과학 문화를 갖다가 일을 하면은. 지난 1000년 동안, 100년이 아니고 1000년입니다. 1000년 동안 20년대의 그 중요한 사건을 갖다가 딱 선정했는데 12개가 과학적인 사건이에요. 12개가. 그래서 지난 1000년 동안의 20대 사건 중에서 이렇게 중요한 그 사건이 담보 과학자라는 과학적인 사건이고 중요한 인물이 과학자라는 것이고, 이것이 결국은 우리 인류 문명에 영향을 미친 거는 결국은 과학자들의 잔치로 끝나고 그들만의 니그르가 아니고 과학 문화로 전달해서 일상생활에 전파가 됐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 인류 발전에 영향을 미쳤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과학 문화가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이제 과학자들이 과학 문화의 중심에 서서 역할을 해야 되는데 과학자들이 그런 역할을 잘 못해요. 과학자들이 보면은 자기 것만 볼 줄 알아요. 저도 과학자로다가 이제 계속 살아왔지만 시야가 되게 좁아요. 저 현미경 사진을 내가 가운데 놨는데 현미경 갖고 가운데만 볼 줄 알아요. 그다음에 자기 연구실에 자기 연구 분야, 딴 연구 분야에 관심이 없어요. 그다음에 사람도 자기하고 연구하는 사람만 관심 있고 딴 연구하는 분야에 네트워킹도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바라본 연구실 밖의 외부 편견은, 저는 사실 25년 한우만 연구만 살았고 외부 연구기관이 뭐 하는지 모르고 살아왔어요. 연구에 이제 제가 성공을 하고 외부에 이제 연구원을 만날 기회가 많아졌어요. 그래서 기자도 만나고 사회활동가 지역 여러 가지 사람들을 만나고, 대덕연구단지에 박사가 17,000명 중에서 최고 과학기술상을 받은 사람은 제가 최초고 유일합니다. 여태까지. 내가 연구로 어느 정도 성공을 했는데 지금부터 내가 할 일은 연구로 계속해서 연구로 성공하는 건 후배들한테 맡기고 과학문화가 내가 할 일이다. 그래서 지역사회나 청소년을 위해서 내가 무엇인가 할 것이 있다. 내가 가치관의 변화를 이끈 거예요. 그래서 거의 10년 전부터 내가 이 일을 시작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제일 처음에 한 게 대덕연구단지에 사단법인 따뜻한 과학마을 벽돌한장이라는 걸 설립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대덕연구단에 몇 명이 있는 과학자들이 모여갖고 우리 지역사회를 위해서 뭔가 해보자. 재능기부단체를 만들자 해서 벽돌 한 장으로는 아무 일도 못하지만 한 장 모이면 큰 일을 할 수 있다는 취지에서 벽돌 한 장이라는 사단법인을 만들었어요. 처음에 10명이 시작했어요. 지금 10년 동안 150명이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과학문화 활동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지역사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예산 지원 하나도 안 받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회비 조금씩 내고 독지가들이 커피 주고 김밥 싸주는 사람이 있고 하는데, 그래서 이게 주로 하는 일이 과학마을 과학 콘서트라는 게 한 달에 한 번씩 하고 있는데, 여기서 지역 주민을 다생으로 해서 지금 85월까지 했고 누적 참가 인원이 한 5,000명 정도 됩니다. 여기서 한 100명, 150명이 매달 한 번씩 모여서 강연을 하는데 어린애 7살부터 80 먹은 할아버지까지 모여서 강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사는 모두 재능 기부를 하고 있고 굉장히 많은 그 활동을 아직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다. 그 다음에 저희들이 또 하는 게 과학자가 찾아가는 과학여행이라고 해서 대전 세종 지역의 과학 학교를 찾아가서 강연을 하는데, 보통 한 명이 찾아가서 강연하거나 아니면 강당에 모여 강연하는데 우리는 10명이 한꺼번에 갑니다. 모든 분야 가서 펼쳐놓고 학생들이 들으라고 그래요. 학생들이 선택하게끔. 그러니까 학생들이 성취도가 굉장히 높고 선생님들 만족도가 굉장히 높아요. 이게 저희들이 처음 시도한 거예요. 그 다음에 엑스스텝 테드식 강연에서 우리가 쭉 해와서 이것도 한 5,000명 정도 지금 하고 있고, 그래서 대전에서는 이렇게 신문에서도 우리 방송에서도 많이 활동하는 걸 갖다 보도를 하고 있고,
제가 또 하고 있는 일이 이것입니다. 세계과학문화 포럼이라고 해서 완전히 과학 대중 콘서트입니다. 2015년에 대전에서 세계과학정상회의가 개최됐고 이거를 계속해서 이 대전이 그 위상을 제고하고 이렇게 하고자 계속적인 논의장을 펴고자 해서 매년 집행하고 올해 8회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과학과 문화가 융합하고 과학과 예술이 융합해서 일반 국민들이 과학에 쉽게 접근하고 참여형 포럼으로 지금 변화를 많이 주고 있고 과학자들을 4명이면 문화예술을 6명으로 완전히 바꿔서 이걸 완전히 그 트렌드를 바꾸는 쪽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전에서 하는 또 사이언스 페스티벌이 있습니다. 이게 제가 한 10년 동안 또 추진위원으로 활동하면서 많이 바뀌었는데 뭐냐면 이게 좀 전시형 위주의 그 부스 운영의 전시형 위주의 그 페스티벌을 했었는데 상당히 많은 그 과학자들이 참여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었어요. 제가 여기도 나열한 건 대부분이 과학자들이 참여하는 프로그램이 많이 생긴 겁니다. 첫째, 카이스트 학생들이 참여하는 과학자의 정원 같은 경우는 카이스트 학생들이 참여하니까 학부모들이 관심이 많아요. 서울에는 길거리 음악 버스킹을 하지만 대전에는 과학 버스킹을 합니다. 진로 탐색, 과학자 멘토 프로그램 이런 걸 영재 페스티벌 간에 과학자가 많이 참여하는 프로그램을 점점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과학자가 과학문화, 과학 페스티벌의 중심으로 자꾸 들어와야 된다는 게 제가 생각하는 그 바입니다. 제가 10년 동안 했지만은 그 다른 지원을 100으로 한다면 재능기부단체는 10만 해도 이게 연속성이 있습니다. 재능기부단체는 지원이 끝나도 계속 갑니다. 그다음에 고경력 과학자를 이용한 과학문화 확산을 극대화하는 것도 한번 검토를 해달라는 거죠. 대덕연구단지만 해도 연 300명이 고경력 과학자가 나옵니다. 이건 과학자들이 인식을 변해야 되고 주변에서 제도로 바꿔야 돼요. 과학기술 분야 아니면 국가과학기술 연구회 아니면 연구원 차원에서도 과학자들이 과학문화 활동하는 걸 장려하는 문화가 트렌드가 바뀌어야 돼요. 자기 100% 연구수단의 한 5%는 과학문화를 당연히 하는 걸로 생각하는 문화가 바뀌고 이걸 성과로 인정받는 제도가 필요하다는 게 제가 주장하고 싶은 얘기입니다. 예.